신장암을 치료할 때요, 정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그 방식이 암에 좋은 다른 음식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몸에 필요한 그 건강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그 자라나는 사춘기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주는 음식을 보면 고단백식, 그 다음에 야채, 과일 고루 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조금 들어가고 고루 먹어야 되면서 특히나 거기 이제 단백질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라든지 또는 부작용에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단백질이 중요해서 고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생선.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가 다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 해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선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고루 드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맵고 짜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정말 네네. 어떤 분들은 너무 싱겁게 드셔서 나중에 기력이 너무 없다고 오세요. 근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싱겁게 국이랑 찌개를 사람 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염분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간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염분, 그게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 안에 전해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세포 활동이나 이게 몸에 그 혈액이 유지가 되는데 너무 싱겁게 드셔가지고서 보니까는 계속 그 염분,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낮아서 이상하다고 여쭤보면 싱겁게 드세요. 그래서 뭐든지 과한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암 환자라고 딸리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무슨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듯이 건강을 위해서 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하시는 거랑 똑같으세요. 네. 고루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나 또는 야채 같은 것들 신경 써서 이 밸런스 맞춰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요즘 또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계실 때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으실 때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를 가서 암이라는 거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료진의 어떤 진료뿐만이 아니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찾아서 정보를 찾아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음식에 관련되는 식생활에 관련되는 질문들도 많고 또 귀가 얇아지셔서 몸에 좋다더라, 뭐 이거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 특히 면역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하면은 막 정말 무분별하다 싶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암 환자들이 특히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러한 장기들이 유지가 되는 게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음식들은 상당 부분이 다 음식이든 건강보조식품이든 우리 몸의 간 콩팥으로 대사가 되고 치료가 배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치료 과정에서 그러한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쓰는 약의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많아집니다. 두 번째, 면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면역요법에 대한 말씀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면 우리가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는 맞지만 지금까지 이 면역요법으로 가장 그 근거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장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론이라는 거 있죠. 또는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 환자에서 또 어떤 특수 치료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뭐 면역이 좋다라는 음식을 먹고 면역 기능이 좋아져서 암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 뭐 1% 안 되는 희망을 없앴다고 막 서운해 하시는데 사실은 희망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정보가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우선은 전문가와 또 의료진을 믿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면 어떤 운동 추천하세요? 운동은 마찬가지. 또 운동도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 막 마라톤 복 사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소화되시고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걸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게 저희 당뇨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이 30분 정도를 하루 3번 하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30분이라는 시간을 3번 낸다는 네.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공복에 가서 등산을 2시간을 하고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밸런스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걷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30-40분 걸으시면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기분 좋게 한강 같은 데 그렇죠. 가도 좋고 그렇죠. 네. 나무들 보시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하는 게요 참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식후 30분에 30분 동안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게 좋은데 또 경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일 만큼 힘드신 분이 의사가 30분 걸으랬다고 걷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나시고요. 그다음에 30분을 하고도 체력이 남으시는 분인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건 본인이 기분 좋게 이겨낼 정도는 하시면 되십니다.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힘들면 당연히 그만두셔야 되죠. 그리고 걸으시고 싶은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셔서 힘드시다 그랬을 때는 걷는 것보다는 이제 맨손 체조라도 정말 몸을 움직이는 거라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간혹 뼈에 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운동하다가 어디 부닥치거나 큰일 나죠. 넘어지거나 그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척추 같은 경우 이제 또 다치기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이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분들, 환자분들이 신경 쓰셔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떠나고 싶으신 분들 장거리 여행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치료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약들마다 사람들에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사이클 정도는 진행을 하고 나면 이 환자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언제쯤 나오더라 하는 게 되게 의사도 알고 환자 본인도 아세요. 이제 그러고 나면 그때는 피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설사하실 때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때 여행하시면 힘드신 거고 또 백혈구가 떨어지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피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를 얼마만큼 갈 거다. 뭐 비행기 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 하셔도 돼. 일상생활 다 하시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성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질문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못 여쭤보시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전혀 문제 없으시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정상인,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환자가 아닌 분하고 똑같이 정상 성생활 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단지 피임은 하셔야 돼요. 가임기 환자분이 여자분이거나 남자분이신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기한테는 나중에 어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또 들어간 상태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신할 때는 사진도 안 찍고 그런 거 주의하듯이 항암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신은 절대 안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나머지 일상생활, 성생활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병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자기 몸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몸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이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그러면서 음식을 물어보세요. 구워 먹어요? 삶아 먹어요? 튀겨 먹어요? 본인이 먹고 편안하고 맛있고 소화 잘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음식이고요. 특별히 암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없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몸을 이해를 하고 병을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음식이나 운동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내가 가장 좋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